16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문법 수업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게 선생님하고 봐봐 1월달 수업을 잘들 들었는데 지금 1월 수업하면서 선생님하고 지금 한 게 이거야. 지금 과제물도 좀 풀고 그 다음에 매주 모의평가도 봤어요. 모의평가도 보고 교재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뭘 다 경험했냐면 이거는 경험했어요. 화법하고 그 다음에 장문하고 문법은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조금 이제 아직 여기 진도 안 나간 사람들이 조금 있죠. 선생님이 나중에 죽여 봐봐 이 문법 수업은 선생님하고 오늘 수업 들으면 기본적인 건 알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건. 근데 선생님 미리 얘기하지만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는 아주 쉽게 푸는데 여기서 조금 막혀요, 학생들이. 시험 45문제 문제 풀 때 보면 여기서 좀 막히고 이 문법 할 때 약간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수능 시험에서 화법하고 장문하고 문법은 고1 과정입니다. 고1 과정. 이게 여러분 이 안에서 그냥 나옵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걸 고등학교 2학년에 화법 1이다, 화법 2다, 문법 1이다 이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수능 시험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만 알면 충분히 이건 여러분 극복을 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부할 때 그래서 문법을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 유형이 봐봐 이렇게 보자. A형 문제는 지금 5문제가 나와요. 5문제가. 그 다음에 B형 문제가 지금 6문제 나옵니다. 6문제.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뭐냐면, 이게 나오면 조금 힘들어해요. 중세국어가 나오면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훈민정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두시원회 같은 게 나오면 약간 해석을 현대어 풀이를 밑에 달아주는데도 현대어하고 근대국어하고 중세국어의 차이점을 잘 모르면 문제를 좀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선생님하고 배우면 극복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오늘 수업 들을 때 꼭 명심해야 될 건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용어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 문법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있고 이렇게 보기가 있어요. 보기가. 거기 보면 이제 맞춤법의 예도 좀 있고요. 표준 발음의 예도 좀 나옵니다. 근데 그 보기가 이해가 안 되면 선택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일단은 선생님하고 오늘 수업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보기에 있는 용어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선생님하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월달 한 달 동안 선생님하고 수업 들으면서 이제 이런 거 모의고사 성적이 하나씩 가져가세요.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간 사람들도 좀 있고 지금 아마 모의고사 과제물 푸는데 성적이 정체돼서 약간 좀 성적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부탁인데 2월달 잘 참고 선생님 지금 한 것처럼 과제물 잘 풀고 시험 잘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성적 올리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하고 얘기했어요. 3월달 모의고사 성적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일단 잘 나와야 돼요. 3월달이 잘 나오면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는 게 좀 편하고 그러지 않으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2월달 공부할 때도 지금 마음처럼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재 쭉 넘기시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데를 피셔야 돼요. 279페이지 뒷장을 넘기세요. 279페이지 뒷장을 넘기세요. 279페이지 뒷장을 넘기세요. 됐죠? 279페이지 뒷장을 보세요. 앉을 때 조용히 앉아. 카메라 흔들게 하지 마. 알았죠? 봐봐. 279페이지 뒤에 보면 백지 있죠? 이 백지에다 쓰셔야 돼요. 좀 밖에 나가서 프린트 좀 하나 해달라 그래. 됐죠? 자, 거기 뒤에다가 선생님이 지금부터 쓰는 걸 좀 알아두시고 문제를 같이 좀 풀어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문법 특강 1에 세 가지 써놨죠. 의문하고 뭐하고? 형태소하고 여기 뭐라고 단어라고 돼 있죠. 아마 이거 중학교 때 배운 사람들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교과서에서 배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잘 들어두고 나중에 문법 문제 풀 때 참고로 많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거기 써놓으세요. 자, 거기 백지에다 써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의문이라고 써놔. 의문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의문 이해가 잘 돼야지 나중에 형태소로 갑니다. 잘 봐. 지금부터 문법 단위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이렇게 보면 돼. 이게 모이면 봐봐. 의문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이게 됩니다. 음절이 돼요. 다 쓰셔야 돼요. 이거
원래 문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거기 앉아있기 불편하죠? 불편하죠? 앞으로 와요, 앞으로 와. 앞으로 와, 괜찮아. 앞에 와서 앉아. 거기 앉아서 쓰기가 좀 불편할 거야. 앞에, 조금만 당겨줘. 민지야, 조금 앞으로 와. 조금만 앞으로 와. 그렇죠? 앉아서 들어. 봐.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이 음운이 모여서 이게 되는 겁니다. 음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음절이 모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형태소가 됩니다. 형태소. 형태소가 돼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형태소입니다. 이 형태소에 보면 이런 말이 가끔 나와요. 자립 형태소냐, 의존 형태소냐, 형시 형태소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보기에 나왔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문제 풀기는 약간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형태소가 모이면 이게 뭐가 되냐면 단어가 되는 거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말하는 문법 단위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문장 성분이 됩니다. 문장 성분이 돼요. 문장 성분.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 나중에 모여서 이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여기 중간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구나 절이란 말도 있는데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공부해야 될 문법 단위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잘 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이게 자꾸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나눠진 단위라고 보면 안 돼. 원래는 요 음운이 모여서 이게 돼요. 이게 되는데, 하나 혼동하지 말 건, 하나의 음운이 음절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의 음운이 음절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알았죠? 우리가 만약에 모음 하나만 가지고도 뭘 만들 수 있어요. 음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런 거야. 학생들 중에는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원래는 이게 모여서 이게 만들어지지만 요 하나만 가지고도 요게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알았죠? 착각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절이 이제 나중에 형태소가 되는데 이 형태소가 혼동하지 말 건 형태소가 바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학생들은 형태소하고 단어하고 완전히 이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의 형태소가 뭐가 될 수도 있다. 단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근데 이렇게 알면 돼. 요거 하나가 음절이 되고 요게 두 개 모여서 음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는 알아두시면 돼. 알았죠? 그 다음에 형태소라는 것도 하나의 형태소가 바로 뭐가 될 수도 있다. 단어가 될 수도 있다. 알았죠? 근데 여러 개의 형태소가 모여서 뭐가 된다? 단어가 된다. 그 다음에 단어 하나가 바로 뭐가 될 수도 있다. 문장 성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 이렇게 끊어서. 근데 이렇게 끊어서 알면 나중에 공부할 때 약간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음운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됐죠? 첫 번째 거 보세요. 음에다 이렇게 써놔.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음이 구별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음이 구별의 최소 단위다. 근데 이 음운에서 제일 많이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용어들이에요, 용어들. 음이 구별의 최소 단위인데, 원래, 음운하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분절음이라는 게 있고, 분절음이라는 게 있어요, 분절음. 용어들을 익혀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문법은 어느 정도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분절음이라는 게 있어요. 비분절음이라는 게 있다. 이 분절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하고 이겁니다. 자음하고 모음이에요. 자음하고 모음이 분절음이라 그래. 분절음. 비분절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리의 길이에요. 소리의 길이. 그 다음에 이것도 띄어쓰기도 음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띄어쓰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알았죠? 뭐라고? 연접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용어만 좀 알고 있으면 돼. 이거 용어만. 근데 이게 이렇게만 써놓고 끝내면 안 돼. 봐봐. 선생님이 왜 이걸 이제 음운이라고 했냐면 음운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음이 구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최소 단위야, 최소 단위. 음이 구별의 최소 단위라고. 알았죠? 여기 봐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밤이라는 단어하고 봄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 아모음이냐 오모음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이게. 뭐가 달라진다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알았지? 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여기 아모음과 오모음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의미 구별의 역할을 해요, 안 해? 의미 구별의 역할을 하죠. 그죠? 요게 의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문하면 머릿속에 꼭 알아둘 건 의미 구별의 최소 단위가 뭐다?
의문이다. 알았죠? 그럼 니들 원래 이런 말도 가끔 하잖아. 봐봐. 우리가 눈이란 말이 있는데 요걸 짧게 발음할 때 하고 요걸 길게 발음할 때 의미가 똑같아 달래. 의미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원래 눈이란 말을 짧게 발음하면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우리가 달고 다니는 눈이고요. 알았죠? 눈을 길게 발음하면 내리는 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또 요게 있죠. 소리의 길이 요게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미 구별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문이에요. 이것도. 알았죠? 그러니까 의문하면 대부분 학생들은 뭐라고만 알고 있냐면 자음과 모음이 의문이다. 이건 알고 있어요. 이건 알고 있는데 대부분 요게 의문의 역할을 하는 건 잘 몰라요. 그렇다고 수능 시험에 그럼 이걸 많이 냅니까? 이거 많이 안 내. 이거 많이 안 내요. 알았죠? 우리 한 가지만 더 알면 이런 것도 있어. 만약에 작은 집이라고 띄어 쓰는 거하고 작은 집이라고 붙여 쓰는 거하고 이게 의미가 똑같아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알았죠? 그럼 작은 집이라고 띄었으면 이건 집이 작은 거고요. 작은 집이라고 하면 이건 뭐다? 작은 아버지 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거 이제 띄어쓰기도 모 구별의 역할을 해요. 의미 구별의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하면 자음과 모음도 의문이고, 알았죠? 소리의 길이하고 모두 의문이다. 띄어쓰기도 의문이다. 이렇게는 머릿속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거야, 이거. 나중에 이제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소리의 길이라든지 이런 건 잘 시험에 안 내. 시험 여기서 다 나와, 여기서. 알았죠? 근데 상식적으로 좀 기억은 해두자. 그래서 의문은 분절음하고 비분절음이다. 근데 분절음은 자음과 모음이고 비분절음에 뭐가 있다? 소리의 길이하고 또 하나 뭐 있다? 띄어쓰기도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자음하고 모음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자음이다, 모음이다 이렇게만 알면 안 돼. 너희들 자음하고 모음을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유, 오셨어요. 됐죠? 자음하고 모음 구별하는 게 뭡니까? 원래 뭐가 자음하고 모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나중에 결정적으로 문제 풀 때 틀리는 거야. 그래서 자음 옆에다 이렇게 써놔. 다 앞에다 써놨죠? 자음 옆에다 이렇게 써놔. 자음은 무슨 의미다? 요렇게 알아두십시오. 자음은 무슨 의미다? 장애음이다. 장애음. 그러니까 좀 이따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게. 왜 장애음인지. 그 다음에 모음은 무슨 의미다? 요렇게 알아두세요. 모음은 비장애음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비장애음이다. 선생님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문법 문제 풀 때 너희들은 대부분 보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걸 몰라서 결국은 오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만 정확히 하면, 자, 봐. 다시 머릿속에 지금 정리하고 가야 돼. 의문은 일단 뭘 구별하는 최소 단위다. 의미 구별의 최소 단위다. 알았죠? 분절음하고 뭐로 나눠진다? 비분절음으로 나눠진다. 분절음은 자음과 모음인데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는 기준은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발음할 때 좀 이따 선생님이 그려줄 테니까.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이하고 띄어쓰기도 뭐의 역할을 한다? 의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그리는 걸 잘 그리셔야지. 잘 따라 그려야 돼. 자, 옆에다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 선생님 그린 대로 그려. 내 옆모습이야, 시키다. 그리세요. 빨리 그려. 빨리 그려라. 이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용어 알려주는 걸 다 머릿속에 오늘 집어넣고 가야 돼. 잘 그려. 됐죠? 잘들 그려. 똑같이 그려. 이게 똑같이 그려. 됐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자음을 내가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자, 이것 때문이야, 이게. 자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음을 공부할 때 어디까지 좀 알아둬야 되냐면, 자, 봐. 자, 봅시다. 자음에서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유성음이다. 자, 이런 말도 듣고, 무성음이다. 이런 말도 좀 듣습니다. 그 다음에 뭐도 듣냐면, 이런 말도 들어요. 파열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음이 있어요. 마찰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찰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봐봐. 비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하죠. 그 다음에, 자음 중에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예사소리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거센소리란 말도 있고,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다음에 된소리란 말도 있습니다. 이게 자음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 용어들을 진짜 다 알아야 됩니까?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용어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이게 있습니다. 구개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원래 요 안에서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그림 안에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 가지 알려줄 테니까 잘 봐. 여기 원래 여기서 소리 나는 위치가 있고요. 이게 자음을 나눌 때는 여러분 소리의 위치입니다. 아까 내가 자음이 무슨 음이라고 그랬어요?
장염이라고 그랬어요. 장염. 잘 들어. 여기서 나는 소리가 있고, 여기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나중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중세국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중세국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서. 입천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소리가 있고, 여기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알아둬야 돼.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어떻게 한 거냐면, 봐봐. 얘를 하나 들면, 중세국어는 기역소리가 여기서 나요. 기역소리가. 기역소리가 여기서 납니다. 기역소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만약에 발음할 때, 가라는 발음을 하기 전에, 아 발음하기 바로 직전에 혀의 위치입니다. 아 발음하기 전에 혀의 위치야. 그럼 발음할 때 어떻게? 가. 이렇게 발음합니다. 해봐, 한번. 됐어. 가. 이렇게 발음해요. 알았죠? 혀가 어떻게 되냐면, 이 혀뿌리가 여기 붙습니다. 혀뿌리가 여기 붙어요. 알았죠? 이 선생님 손가락, 손 모양하고 똑같이 혀가 이렇게 있다가, 알았죠? 이게 혀다, 얘들아. 이게 혀야. 혼동하지 말고, 이게 혀야. 혀 모양이 이렇게 있다가, 알았죠? 혀 모양이 있다가, 가소리 할 때 되면 혀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해요. 알았죠? 그래서 혀뿌리가 여기에 닿아요, 여기 닿습니다. 그래서 이게 혀가 닿으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음이 장애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자음은 발음할 때, 뭔가 닿아야 돼. 모음 같은 경우는 닿는 게 없어. 알았죠? 닿는 것 자체가 없다니까. 뭐가 다 이게. 아무것도 안 닿는데. 근데 자음은 어딘가에 뭐가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 알았죠? 그래서 장애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역 소리가 원래 여기서 난다고, 여기서 기역이 나기 때문에 원래 후민정음 만들 때 세종대왕이 혀 모양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역을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혀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기역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소리가 니은 소리예요, 니은 소리. 이게 중세국어에서 이게 가끔 이제 현대국어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거야. 얼마 전에 여러분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는 진도가 지금 좀 빠른 학생은 이걸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알았죠? 이게 혀의 위치가 니은 소리 할 때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렇게 발음해요. 알았죠? 이게 혀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혀의 위치가. 그래서 이게 혀의 위치, 혀의 모양하고 소리 나는 위치를 고려해서 만든 게 바로 뭐다? 후민정음에서 한글입니다. 우리말은 여러분 진짜 과학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이 이걸 알려준 건 나중에 후민정음하고 비교해서 알아두라고 알려준 거고, 일단 중요한 건 이것만 알아도 일단 선생님이 지금 쓰는 것만 쓰세요. 여기서 나는 소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억하고 됐죠? 요 계열은 다 여기서 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이응도 여러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뿌리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 혀뿌리 소리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연구개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문법은 여러분 이건 봐봐. 요번 1월 달에 선생님 보강하는 거하고 2월 달에 또 한 번 할 테니까 딱 2번 하면 여러분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공부할 필요 없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걸 구개음이라 그래. 요걸 구개음이라 그래. 여기서 나는 게 뭐다? 요겁니다. 알았죠? 지읒 계열입니다. 이게 구개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러분 구개음 하면 뭐라고 알고 있으면 돼? 구개음이 아닌 게 뭐로 바뀌는 거예요? 구개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알면 훨씬 더 이 공부하기 편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게 니은하고 리을하고 이렇게 써놔. 시옷 쌍시옷. 요 계열이 여기서 납니다. 됐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원래 혀끝소리라고 합니다. 혀끝소리. 입술에서 나는 소리가 이거예요. 비읍하고 쌍비읍하고 피읍하고 미음입니다. 이게 입술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요겁니다. 됐죠?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은 이렇게 머릿속에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알았죠? 소리 나는 위치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봐봐.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쓰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우리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이거? 이렇게 발음하죠. 이렇게 발음하죠. 그죠? 이렇게 발음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선생님 모음 설명할 때 같이 해주겠지만 봐봐. 여기 혀라 그랬다. 여기 혀. 우리나라 모음이 이렇게 발음 나요. 이렇게 발음 납니다. 모음이. 이거는 이 모음을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게 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입. 뭐라고 알고 있으라고? 이게 입이야, 입. 알았죠? 입을 쩍 벌렸다. 그럼 여기 무슨 소리겠어요? 아죠, 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모음이 발음 날 때 여기서 나는 게 여기 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요거보다 조금 이렇게 다물면 뭐다? 요게 애야, 애.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소리가 요겁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이 소리가 여기서 나요. 알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에, 아 하면 입이 점점점 벌어져야 돼. 이게 용어들 때문에 이거 다 그려주는 거야. 그럼 너희들 요 구개음화 때문에 하나 설명인데, 요 이모음은 요 위치하고 요 위치 중에서 요 위치가 가까워요. 이모음 발음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모음 발음할 때 여기보다 여기가 더 가까워. 그러니까 원래 이거 발음할 때 우리가 원래 쓴 대로 하면 어떻게 발음해야 돼? 굿디 이렇게 발음해야 돼.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발음이. 알았죠? 그래서 원래 혀의 위치가 가까운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혀의 위치가 가까운 소리로 바뀌는 거야. 이런 걸 무슨 음화라고 한다? 구개음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구개음화를 그냥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이거 외워가지고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알았죠? 하지만 원리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알았죠? 이게 원래는 우리가 공부할 때 자음은 이거야. 여기서 나는 소리를 입술 소리. 요건 뭐라고 해? 혀끝 소리. 됐죠? 요거를 무슨 음? 구개음. 됐죠? 여기를 뭐라고 한다? 연구개음.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해요? 목구멍 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근데 이걸 알아둘 때, 여기선, 봐봐요. 선생님하고 한 가지만 알면 돼. 여기서 알아둘 건, 요 소리의 위치에서 알아둘 건, 요거만 딱 알아두면 돼, 요거만. 요거만 알아두면 돼. 구개만 알아두면 돼요. 알았죠? 구개가 원래 무슨 뜻이니? 우리말로 하면. 입뚜껑이란 소리다, 입뚜껑. 알았죠? 입뚜껑이란 소리야. 그러면 혀가, 야, 얘들아, 혀가 어디에 닿아서 나는 소리야? 입천장에 닿아서 나는 소리다. 알았죠? 요건 지금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충분히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 그림이 이해되죠? 근데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다 알아둬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표준 발음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무성음 뒤에서는 비음으로 발음 나고, 유성음 앞에서는 무슨 비음으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너희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보기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할 때 요 내용을 꼭 기억해 두란 말이야. 알았죠? 요 그림 이해되죠, 이제? 그림 이해되죠? 다 그렸죠?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잘 봐. 지우고. 선생님하고 그럼 여기 있는 용어들을 하나씩 익혀봅시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알아두면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유성음이다. 이렇게 하면 옆에다 이렇게 써놔. 울림소리라고 해요. 울림소리라고 하고, 이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게 울림소리 중에 하나예요. 이건 여러분 아주 부드럽게 나는 소리입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여기서 요걸 뭐라고 하죠? 봐봐.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요걸 울림소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성음이라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 무성음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울림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라고 얘들아? 안울림소리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봐봐. 영어하고 우리말을 좀 비교하면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영어는 여러분 몇 중 체계로 되어 있냐면, 영어는 이중 체계로 되어 있어요. 영어는 몇 중 체계로 되어 있다고? 이중 체계로 되어 있어요. 영어는 그래서 울림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돼. 울림소리하고 무슨 소리로 되어 있어요? 안울림소리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되어 있니? 우리나라 말은 삼중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모의고사에 나오면 이런 걸 틀리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사소리하고 거센소리하고, 알았죠? 거센소리하고 그 다음에 된 소리를 구별해요. 이 말을 잘 들어.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이게 만약에 문법 시험에 나오거나 하면 이건 이해를 좀 하셔야 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쓰면, 봅시다. 이렇게 쓰면, 곡이라고 쓰면 여기 있는 소리하고 여기 있는 소리는 우리가 똑같이 발음합니까? 다르게 발음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발음 달라요, 원래. 발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왜 얘기해 주냐면, 원래 여기 있는 소리는 안울림 소리고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요 소리는 울림 소리로 발음나요, 원래.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다고, 계열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안울림 소리하고 울림 소리 계열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영어에서는 요 안울림 소리하고 울림 소리가 의미를 구별하는 단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의미를 구별하는 단위가 돼요. 알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중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가 다 의미 구별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의미 구별의 역할을 합니다. 알았죠? 근데 문제가 이거야. 얘네들이 이중 체계이고 우리는 삼중 체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이
울림소리하고 안 울림소리를 의미구별의 대상으로 삼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봐봐, 영어로 할 때는 요건 무슨 소리라 했어 아까? 안 울림소리예요. 알았죠? 근데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요 기억은 뭐다? 울림소리예요. 그럼 네 봐, 영어 쓰는 사람들은,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고기 발음할 때 요 기억하고 요 기억이 소리가 똑같을까 다를까? 소리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소리예요, 다른 소리. 다른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소리하고 이 소리는 얘네들한테는 의미 구별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알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거 의미 구별 역할 하냐, 안 해요? 안 합니다. 똑같은 기억입니다. 똑같은 기억. 이게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영어하고 우리말 비교할 때도 이게 나오니까 이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돼. 대표적인 게 요거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 안 울림소리의 대표적인 건 기역하고 디귿하고 비읍하고 지읒 계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 용어도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게 있어요. 비음하고 그 다음에 유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 비음이라는 건 뭐냐면 비음 소리는 이거야. 이 소리는 비음이고 유음은 요걸 유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음운의 변동을 공부할 때 되면 이걸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뭐라고? 니은하고 미음하고 이음은 뭐고? 비음이고 리을이 뭐다? 유음이다. 이렇게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이거는 반드시 뭐하고 같이 나오는지 아세요? 코하고 콧소리하고 같이 나옵니다. 뭐하고 같이 나온다고? 콧소리하고 같이 나옵니다. 이 콧소리하고. 알았죠? 이게 나중에 봐봐.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하면 돼. 이거 발음하면 이거 발음할 때 보면 돼. 이거 발음할 때. 요거 발음할 때 무슨 소리 나요? 이거 발음할 때. 간 나면 콧소리하고 같이 섞여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콧구멍이 막히면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이거. 알았죠? 이게 만약에 콧구멍 막고, 양하면 소리 발음이 안 된다고. 근데 요게, 반드시 요게 발음이 나려면 뭐가? 콧소리하고 같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콧소리하고 같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음이라고 한다고, 이거? 비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음? 비음. 근데 요거는 이제 흐르는 소리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유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음운 변동을 이해할 때 도움이 좀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얘기한 파열음이나 마찰음이나 파찰음이다. 이런 거 있죠? 이게 파열음의 대표적인 게 이게 뭐냐면 파열음은 기역하고 디귿하고 비읍 계열이 대표적인 파열음입니다. 이 파열음은 뭐냐면 이게 닫혔다가 터지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찰음은 무슨 계열이냐면 시읒 계열입니다. 마찰음은 무슨 계열이라고? 시읒 계열이다. 그 다음에 요 파찰음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읒 계열이에요. 지읒 계열. 이해됐죠? 다음에 그 용어들 알겠죠 이제? 이 용어들은 다 익혀야 돼요. 내가 오늘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그겁니다. 내가 만약에 문법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를 읽는데 보기에 나온 용어들이 이해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2차적인 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용어들에서 막혀버리면 일단 보기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알았죠? 자음은 무슨 음이다? 장애음이다. 알았죠? 유성음과 무성음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유성음과 무성음이, 잘 들어, 의미 구별의 역할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았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둘은 의미 구별을 역할을 할 수 있다. 알았죠? 그 다음에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도 알아두시고 비음하고 유음이 뭔지는 알아야 돼. 알았죠? 그리고 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자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알았죠? 또 구개음이 뭔지 알죠? 구개음이 뭔지 알죠? 여기까지만 보고 앞에 교재를 넘기시죠. 교재로 오세요. 자, 어디 보냐면 248페이지를 보세요. 이걸 알아야지 이해를 합니다. 248페이지 보세요. 프린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맨 앞장입니다. 맨 앞장, 프린트 맨 앞장. 됐죠? 프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프린트 맨 앞장. 뒷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거기 248페이지라고 있죠? 여기 의문의 변동입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지.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거기 밑에 첫 번째 보세요. 의문의 변동, 첫 번째 자음동화라고 되어 있죠? 동화에다 네모 쳐놓으세요. 동화에다 네모. 그리고 그 밑에 봐봐. 자, 이 선생님이 봐. 이거 내가 용어를 알려준 게 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알아야 돼.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니? 비음화 밑줄. 비음화 밑줄. 그 다음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유음화라고 돼 있죠? 유음화 밑줄 걸어놓으세요. 유음화 밑줄. 유음화 밑줄.
얘는 프린트에 148페이지란 말이 있죠. 동화에다 네모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비음화 밑줄. 비음화 밑줄. 이게 비음화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밑에 유음화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국외음화에다 밑줄 그어. 모음동화는 선생님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됐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의문의 축약이라고 돼 있을 거야. 맞죠? 축약에다 네모 쳐놔. 축약에다 네모. 그 다음에 밑에 의문의 탈락이라고 돼 있잖아. 탈락 네모 쳐놓으세요. 탈락 네모.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의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첨가. 이렇게 돼 있죠. 첨가에다 네모 쳐놓으시면 돼. 그래서 요게 이제 자음을, 봐봐. 자음의 용어를 알면 이런 걸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봐봐.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냥. 동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축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탈락이라는 게 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표준 발음이라든지, 알았죠? 맞춤법 같은 거하고 연관돼서 나오지, 이게 단독으로 잘 출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첨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알고는 있어요. 이런 용어들은. 이 용어들은 알고 있는데, 막상 여러분들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동화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동화 봐봐. 동화에 음절의 그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났을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것이다.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는 현상도 있다. 그래서 비음화 보면 이해가 돼야 돼. 이제 자음 중에서 비읍과 디귿과 기역은 아까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이게 유성음입니까? 무성음입니까? 무성음이죠. 그죠? 무성음인데 뒤에 있는 거 뭘 만나면 비음을 만나면 뭐로 바뀐다? 비음으로 바뀐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비음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알고 있어요. 밑에 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봐. 이렇게 봐봐. 얘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 봐봐. 요게 미음이야. 요게 뭐죠? 요게 비음이야. 비음이야. 그래서 이게 비음이 아닌 게 나중에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뭐로 바뀌는 거야, 이게?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알았죠? 이게 비음한데 원래 이거는 뒤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게 바뀐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도 해. 옆에다 하나만 써놔. 요거만 써놓으세요. 무슨 동화라고 한다? 역행동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역행동화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모음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 역행동화. 이해됐지 이거? 요렇게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를 보면 거기 속는다 있죠. 속는다. 속는다도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얘 보면 기억이 뭐로 바뀐 거예요? 비음으로 바뀐 거예요. 알았죠? 요런 걸 비음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신라하면 유음하다. 그 다음에 밑에 구지는 무슨 음하다? 국유음하다. 이러면 이해되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다 이렇게 알면 돼. 야, 이게 나중에 로마자 표기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자음동화가 일어나거나 모음동화가 일어나는 건 다 뭘 편하게 하기 위해서니? 이것 때문입니다.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 원래 로마자 표기할 때는 이런 자음동화가 일어난 상태를 뭐로 써야 돼요? 로마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동화를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우리가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 만약에 고유명사를 우리가 로마자로 표기하잖아요. 그죠? 로마자로 표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는 거하고 외국인이 글자를 보고 읽는 게 다르면 무슨 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자 표기할 때는 반드시 음운이 바뀐 상태로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을 그래서 알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거기 봐봐. 5번 보세요. 5번. 나머지는 다 이해되니까. 5번에 보면 축약이라는 거 있죠.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다. 그래서 밑에 조코가 어떻게 되는 거다? 이 축약을 잘 이해들을 못해.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고 발음할 때 보면 어떻게 발음해요?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면 히읗하고 기역이 결합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축약은.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걸 뭐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탈락으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탈락이 아니고 뭐다? 축약이다. 그렇게는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밑에 의문의 탈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조은이라고 하면 뭐가 탈락한 거죠? 히읗이 탈락한 겁니다. 알았죠? 히읗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너어도 뭐가 탈락한 거야? 히읗이 탈락한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밑에 첨가에 보면 무슨 첨가가 가장 잘 나와요? 니은 첨가. 됐죠? 이 니은 첨가는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오른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 됐죠?
여기까지. 자음에서 알아둘 건 이 정도의 용어인데, 이거 말고도 지금 여러분들 봐봐. 이게 뒤에 가서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무성음이다, 파열음이다, 파찰음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같이 기억은 해주셔야 돼. 기억은. 그 다음에 거기 1번 문제 밑에 보면 빈 공간이 있을 거야. 있죠? 빈 공간 있죠?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 하나만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요거만 딱 그려놓으면 돼. 아까 그린 거니까 요 모음은 요렇게만 알아둡시다. 모음은. 선생님하고 할 때 이 자음 모음이 제일 중요해요. 모음은 요렇게 알아두세요. 여기서 원래 이 모음이 발음되고요. 이 모음이 여기서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걸 써놓으세요. 이렇게는 써놔. 됐죠? 이 모음도 알아둬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만 써놓고,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여기 지금 쓴 게 이게 무슨 모음이냐면, 이거야. 우리나라에서 발음나는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이 단모음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발음 운동으로 발음이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게 뭐하고 뭐가 결합한 거죠? 이하고 뭐가 결합한 거니, 이거? 아가 결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죠? 야, 이렇게 발음합니다. 알았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발음할 때 원래는 요 발음과 요 발음이 동시에 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건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요건 이중모음이라고 하고 여기 지금 쓴 건 요거는 다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이 단모음에서 뭘 알아둬야 되냐면 이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알아두세요. 앞에 있는 걸 전설모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모음이라고 얘들아? 전설모음이라고 그래. 이게 나중에 이모음 역행동화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이걸 후설모음이라고 그래. 후설모음이라고 한다. 근데 이 모음은 자음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후설모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나는 소리 있죠. 이 위에서 나는 소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고모음이라고. 고모음이라고 하고 무슨 모음? 고모음이라고 하고요. 이 밑에서 나는 소리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저모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게 다 혀의 위치입니다. 뭐의 위치라고? 혀의 위치입니다. 혀의 위치. 자, 봐. 이게 만약에 이게 입이라고 생각하면 선생님 보자. 이게 입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봐봐. 우리가 아 소리 할 때 보면 입을 다 벌리죠. 그리고 혀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혀의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입이 벌어지는 크기와 이게 혀의 위치야. 그럼 이 발음할 때는 이라고 하면 혀가 앞으로 나와. 그 다음에 으라고 하면 혀가 들어가. 알았죠? 우라고 하면 혀가 제일 뒤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걸 후설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설모음. 알았죠? 요걸 무슨 모음이라고 하고? 전설모음이라고 하고. 이 전설이 무슨 뜻이야, 그럼? 전설이 무슨 뜻이야? 뭐가 앞으로 나왔다는 거야? 혀가 앞으로 나왔다는 거야. 혀가 앞으로. 알았죠? 그러면 고모음이다, 저모음도 뭐의 위치에 따라서 나는 거니, 이거? 혀의 위치에 따라서 나는 거예요. 알았죠? 나중에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원래 모음에서 알아둘 건 단모음과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 단모음과 무슨 모음은 알아둬라? 이중모음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여기 있는 게 다 단모음이에요. 여기 있는 게 다 단모음입니다. 이해됐죠? 이거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모음이 그럼? 이중모음이에요. 알았죠? 이중모음이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요건 알고 있어야 돼. 원순모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원순모음은 입술이 동그래진 모음이야. 이런 건 이제 오나 우를 뜻합니다. 뭐하고 뭐를 뜻한다고? 오나 우를 뜻하는 겁니다. 오나 우.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건, 모음에서는 이건 알아둬야 돼.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돼. 이게 좀 이따가 이제 우리 그 왼쪽에 보면 모음조화 때문에 알아두는 거야. 양성모음의 대표적인 게 아 계열과 오죠. 그죠? 아하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음성모음의 대표적인 게 어하고 우입니다. 어하고 우다. 모음 이해됐죠, 이제? 모음은 요 용어들만 알면 돼요. 요 용어들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됐지, 이제? 그럼 우리가 여러분 대본 보면, 이렇게 봅시다. 거기 왼쪽 보세요. 왼쪽에 보면, 거기 4번에 보면 모음조화가 나올 거야. 4번에 보면 뭐 나온다고? 모음조화가 나올 거야. 거기 모음조화 뭐라고 돼 있니? 하나 이해하셔야 돼.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야. 알았죠?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고 알아두셔야 돼. 동화다, 이것도 동화. 이것도 동화 중에 하나예요. 나봐. 원래 우리가 모음조화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만약에 이렇게 쓰면 요 앞에 있는 게 양성이면 뒤에 있는 것도 뭐다? 양성이다. 이게 모음조화야. 그래서 이 모음조화는 원래 중세국어에서는 이게 정말 철저했었어요. 모음조화가. 근데 이게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 현대국어로 오면서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라진 걸 알아야 돼. 사라진 걸. 모음조화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거는 모음조화가 지켜진 거에 파괴된 거예요. 모음조화가 지켜진 겁니까? 파괴된 겁니까? 이게 파괴된 거예요. 파괴된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놔. 깡충깡충은 뭐다 이건? 이건 동화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이건? 이화라고 합니다. 이화. 그래서 나중에 문제집 같은 거 풀 때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이화란 말은 같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알았죠? 뭐라고? 같은 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 옛날에는 원래 이렇게 썼어.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게. 이렇게 썼다, 이렇게. 옛날에는 거북이 아니었어요. 알았죠? 옛날에는 원래 뭐라고 표기하고 거북이라고 쓰고 발음도 거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구지가를 부르면 구지가라는 노래 알죠? 구지가 알죠, 이거?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이런 노래 알죠? 들어본 적 있죠? 이런 건 수능 시험에 안 나오는 시입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읽니? 거북아 이렇게 읽지만 옛날 사람들은 분명히 발음할 때 어떻게 했을까? 거부바 이렇게 발음했을 거야. 근데 이게 발음할 때 요거하고 잘 봐. 요게 두 개의 음운이 똑같아 달라. 똑같으니까 약간 뭐 하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야, 발음할 때.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바꾼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런 걸 우리는 동화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이거? 이화라고 해요. 모음조화도 어디에 해당한다, 원래? 이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원래는 동화인데, 이게 파괴되면 뭐다? 이화된 겁니다, 이화. 이해됐죠? 요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모음조화는 철저하게 지켜지는 게 원래 중세국어에서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현대국어에 오면 파괴돼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에 배울 때 알아두셔야 돼요. 아름답다라고 하면 뒤에 아가 나와야 됩니까? 어가 나와야 돼. 모음조화대로 하면. 원래 뭐가 나와야 돼? 아가 나와야 됩니다. 이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알았죠? 근데 이걸 선택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해요. 그리고 이 비읍도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원래대로 하면 오하고 우 중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 이게 다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이게 뭐로 바뀌어야 돼? 오로 바뀌어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원래 모음조화대로 하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아름다워. 이래야지 이게 모음조화가 된 거야. 근데 현대국어에 오면 모음조화 자체가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지 않아, 이걸. 알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그죠? 뭐라고? 이렇게 씁니다. 맞잖아, 그죠? 아름다워.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모음조화가 뭐 된 상태다? 파괴된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이음절로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 이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중세국어하고 현대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모음조화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어떨 때는 모두 나와요. 원순모음화라는 것도 나옵니다. 잘 봐. 이런 걸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청산별곡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됐죠?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때 물 아래가 현대국어에 오면 뭐가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원래 중세에서는 음모음이었는데 현대국어에 오면 뭐로 바뀌어요? 우모음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이게 무슨 모음화 됐다는 거예요. 이게. 원순모음화 됐다. 이런 말들 때문에 알아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여러분 용어가 나왔는데 원순모음화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래버리면 이제 선택지를 구별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다 설명한 겁니다. 이제 이해됐죠? 근데 한 가지만 거기 그 248페이지에 오른쪽에 보세요. 그 박스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모음 역행동하는 밑줄 거기 이모음 역행동하는
무슨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이 몸 역행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만 알고 있으라고. 자, 봐봐. 이 몸 역행동화라는 거 이거야. 선생님 보자.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쓰는데, 요 뒤에 있는 이 모음이 요 앞에 있는 모음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뒤에 있는 이 모음이 앞에 있는 모음에 영향을 줘서 어떻게 바뀐다고? 랭이라고 바뀐 거야. 랭. 알았죠? 근데 원래 그럼 표준 발음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위에 게 맞아요? 밑에 게 맞아요? 위에 게 맞지, 위에 게. 알았죠? 왜냐면 이 모음 역행동화는 뭘 인정하지 않으니까. 표준 발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알았죠? 위에 게 맞는 거예요, 위에 게. 근데 가끔은 이 모음 역행동화를 인정하는 것들이 예외가 조금 있다는 거야. 그건 예외만 알면 돼, 예외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얘기하죠. 봐봐. 미장이라고 해요. 알았죠?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어. 멋쟁이라고도 해요. 됐죠? 그럼 잡아.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이건 안 일어난 거야. 알았죠? 이 모음 역행동화 안 일어난 거야. 근데 이거는 일어났어, 일어나냐? 이게 일어난 거야. 알았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해요. 인정하는 이유가 요거하고 요거의 의미 구별을 위해서예요. 알았죠? 원래 장인은 여러분들 뭐 할 때 쓰는 말입니까? 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거? 전문가 할 때 쓰는 말이고, 알았죠? 이건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걸 인정하는 이유는 요거하고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고, 원래는 이 모음 역행동화는 무슨 발음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알았죠? 요렇게는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용어들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의문에서 배워야 될 용어들을 다 익힌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잘 봐. 구별을 하나 합시다. 1번 문제. 다음 중 발음이 올바르게 표기된 걸 찾으세요. 국민이 아니죠? 맞죠, 이거?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알잖아, 그죠? 이거 연습을 빨리빨리 해야 돼. 이렇게 발음해야 돼. 그죠? 무슨 합니까, 이거? 이거 무슨 합니까? 비음합니다. 비음화. 이해됐죠? 비음화야. 자, 봐. 이렇게 돼 있어. 자, 오늘 수업 시간에 듣고 다 집어넣고 가는 게 더 나아. 알았죠? 집에 가서 외워봐야 되지도 않아. 이게 뭐라 그랬지, 아까? 이게 뭐라 그랬지? 비음. 알았죠? 비음. 요 비음이 아닌 게 뭐로 바뀐 거야, 이걸? 요거에 영향받아 비음으로 바뀐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찰나라고 돼 있죠? 나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만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돼? 이렇게 발음해야 돼. 됐죠? 그러면 앞에 있는 뭐에 영향을 받아서? 빨리빨리 나와야 돼, 이제. 이런 용어는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알았죠? 뒤에 있는 게 뭐가 된 거야, 이게? 유음화 된 거야. 이해됐죠,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의문은 이 정도만 알면 나중에 어떤 보기가 나와도 다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보면 칼날도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칼날도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알았죠? 그럼 이거 무슨 합니까? 유음합니다. 유음화.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당근도 원래 야 봐봐 거의 뭐라고 돼 있어?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어. 근데 요렇게 디귿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뭐로 바뀌었다? 니은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화야? 비음하다. 그죠? 이거 다 발음 잘못된 거 맞죠? 그죠? 근데 밑에 여러분 5번에 보면 심리라고 할 때는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심리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봅시다. 선생님 봐봐. 이렇게 쓰여 있죠? 이렇게 쓰여 있죠? 그죠? 이렇게 쓰여 있잖아. 근데 왜 이게, 선생님, 이게 왜 바뀔 때, 이렇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 지금. 알았죠? 이게 왜냐면, 원래 비읍 뒤에 있는 니가 원래는 6단계 니은으로 바뀌어야 돼요. 알았죠? 니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음이 나타나요, 비음화가. 알았죠? 이렇게 알면 돼요.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2번 문제는 마소나 바느질이나 소나무 아드님은 의문의 뭐다? 탈락이다. 이렇게 옆에다 탈락이라고 써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3번은 알죠? 해돋이나 끝이는 다 무슨 음화된 거다? 국외음화. 이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4번 문제 별표. 이런 것들을 이제 풀 줄 알아야지 이제 수능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소리가 첨가된 발음을 표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첨가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여기를 이제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보기를.